영국의 속담에 푸딩의 진가는 먹어봐야 안다는 것이 있다네요.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사이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말이겠죠. 언제 어디서나 가슴과 어깨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누가 쳐다보고 있지 않아도 언제나 모든 행동에 각이 잡혀 있고 얼굴엔 한치의 두려움 없이 자신감이 뿜뿜한 그런 사람들. 팔짱이라도 끼면 두 팔의 근육이 두 마리의 용처럼 꿈틀대는 모습에 선글라스로 가려졌으나 섬광을 뿜는 눈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라면 좀 한다는 나라의 특수부대 요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처음엔 말랑말랑하게 보았던 이국인들에게 쏙 쓰렸으나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배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제이슨입니다. 저는 유명한 영국의 특수전단 소속이며 저희 부대는 각국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때론 해외에서 훈련을 하기도 하지요. 저희 특수부대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훈련과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각지에서 저희의 훈련 과정을 토대로 자신들의 부대 훈련에 도입해 쓰기도 하고 저희 또한 각국으로 돌아다니며 전지훈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대원들은 최근에 부대에서 실시한 한 작전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서 한국으로 전지훈련 겸 훈련 교육을 가게 되었어요. 대개는 인근의 국가로 가게 되는 게 기본인데 이번에는 포상처럼 가게 되어서 멀리 한국이란 나라까지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휴가 같은 훈련을 대원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아시아 쪽으로 간다니 휴양지가 유명한 나라인가 그렇게들 생각했는데 제 동료 대릭은 이런 휴가가 어디 있냐고 아시아 중에서 일본도 있는데 왜 하필 그 옆 후진국으로 가냐고 투덜대더군요. 저희 동료들 대부분이 사실 한국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는 편이고 이번 성과를 보았을 때 미국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엔 노는 것처럼 한번 잘 즐기고 오자는 흥겨움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다들 좀 실망을 느낀 게 사실이긴 해요. 저희 동료 중 스텔리는 자기가 최근에 한국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우리들 생각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 군사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된 나라라고 하더군요. 지가 그래봐야 중국이랑 비슷하지 않겠냐고 대릭은 반박했죠. 중국이 그렇게 크고 대단한 나라라고 자랑자랑 날리더니 실제로 가서 그쪽 사람들과 훈련을 해보니 모두 겁쟁이에 머리도 안 돌아가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며 잠수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군대가 그것도 해군 특수부대가 어딨냐고 열을 마구 올리는 것이었어요. 순간 저는 대릭의 목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대서요. 웃을 일도 아니지만 사실 저도 내심 좀 아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과 미국의 전쟁 틈바구니에서 겨우 살아남은 국가라는 것 뿐이었거든요. 베트남과 그리 다르지 않은 인상이랄까요. 대릭과 함께 저도 중국에 가보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들었던 자신감 넘치던 호언장담은 전부 거품에 불과했었는데 세계사적으로 유서 깊은 막강해군을 가진 나라로서 역시 한국에 가봐야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을 가진 나라를 뭔 재미로 다녀오나 한숨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대릭은 자기 애인 파멜라에게 실컷 자랑을 해놓은 터라 한국으로 가는 것이 더욱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파멜라가 요즘 한 눈을 파는 것 같아서 대릭은 더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저도 제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에 간다 하니 그저 한국 K-팝 가수들이나 잘 보고 오란 인사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대원들 생각도 사실 그리 많이 다르진 않아서 단지 오랜만에 타국으로 여행 떠난다는 설레임만 안고 한국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한국에 대해서 실망만 가지고 너무 느슨한 출발을 해서 불운이 닥쳐왔던 것일까요? 한국의 하늘은 이쁘네 어쩌네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챙기고 공항 입국 심사를 하던 중 대릭은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난 듯 헉하는 소리를 내곤 짐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내 대릭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릭은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대릭이 교육 장비를 준비해놓은 가방을 분명 수화물 속에 넣었는데 그 가방이 없다는 거였어요. 대릭은 입국하면서 바로 한국 공항의 선진국적 설비 상태를 보고 감탄을 한 게 바로 직전인데도 후진국에 오니 이런 사고가 다 난다고 또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론 분명히 짐을 실었는데
한국 비행기에서 착오로 자기 짐을 뺀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다른 대원이 내가 다른 비행기 라인에 짐을 실은 게 아니냐고 잘 생각해보라 했지만 자기가 그 짐만 따로 실었겠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었죠. 어떻게 되든 대릭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만일 분실이 되었다든지 다른 비행기에 짐을 실어 다른 나라로 그 장비가 유출이 되면 대릭 자신에게 돌아오는 징계는 어마어마할 것이라 대릭은 미친 듯 화를 내면서도 엄청난 불안감을 숨기진 못했어요. 저희는 대릭을 다독이며 천천히 생각해보라 말했습니다. 대릭은 항공사 측에 따지러 가야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공항 보안 직원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저희 사정을 바로 알아듣고 보안 직원은 저희를 공항 통제실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국인 통제실 직원은 저희에게 다시 차근차근히 말하게 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이에도 대릭은 벌컥벌컥 화를 내며 옆 동료에게 한국의 실수에 대해서 욕을 섞은 말을 내뱉고 있었지요. 한국 직원들이 영어를 잘 못할 것이라 여긴 거겠죠. 이내 통제실 직원은 전화를 끊고 오히려 친절한 웃음을 보이며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장교 출신으로 군대를 나왔지만 이렇게 와일드한 모습을 보니 대단하시다며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은 전 세계로 통하는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각국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데 우선 당신들 나라에 연락을 해봤더니 당신들의 짐 안에 위탁할 수 없는 수화물이 나와 반출이 거부되어 영국 공항에서 아직 보관 중이며 입국 시 되돌려준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다른 비행기로 이송이 되었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을 텐데 그나마 대릭에게 남은 운이 있었는지 다행히 영국 공항에 아직 있다는 것이지요. 부대로 다시 연락해서 저희들은 그 장비를 다음 비행기로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영국 공항으로 다시 연락해서 저희 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영국 공항 측은 부서 간에 연락이 잘 안 되는지 자꾸 저희를 기다리게 했고 서로 간에 이를 떠미는 듯 서로의 소관이 아니라며 미루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희가 아주 여러 번 영국 공항 측과 연락을 하고 있는 동안 버럭하고 있던 대릭은 한없이 머쓱하고 미안한 모습으로 한 귀퉁이에 찌그러져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를 보며 저희는 어처구니 없는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답니다. 시간은 가고 영국 공항에서는 연락이 없고 저희는 한국 공항 직원들의 민첩하고 신속한 매뉴얼 대응을 본 뒤라서 그런지 더욱 영국 공항의 미비한 서비스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싫은 표정 하나 없이 우왕좌왕하는 저희 나라 공항과는 다르게 한국의 직원들은 고난도의 다른 행정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면서 저희들에게도 이것저것 친절히 도움을 주는 것이었어요. 영국도 이러한 한국인들의 신속 정확한 대응 서비스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하루가 지나고 저희는 사흘 후에 있을 훈련을 받기 전에 처음 온 한국을 돌아보며 즐기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점점 놀라운 국가였어요. 우리가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의 교통편이었는데요. 교통카드 한 장만 가지고도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환승도 가능한 데다 버스와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었고 택시에서조차 그 카드를 쓸 수 있다 하여 저희는 분실 위험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을 수 있어 참 편안하게 돌아다녔죠. 또한 저희 대원들 중 가장 지독한 짠돌이인 찰리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 중 가장 싼 유심 데이터를 샀는데요. 저희 대부분이 그걸 어떻게 쓰냐고 막아섰지만 찰리는 그냥 대충 쓰면 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유심 데이터를 사더군요. 그런데 찰리가 한국의 정보통신의 우수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그런 것이었을까요? 우리 중 가장 돈을 세련되게 쓴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한국에선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했고 공공장소는 물론 숙소에서도 공짜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알고 우리는 어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를 비웃으며 찰리는 얼마나 고소했을까 상상이 갔습니다. 영국에서는 4K 와이파이 없이는 웬만한 장소에서 공짜로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게다가 속도도 늦어서 한국의 와이파이 천국을 접하는 순간 저희는 다들 놀래서 마음껏 인터넷도 즐겼답니다. 영국에서는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서 와이파이가 있는 카페를 찾으러 몇 시간 동안 배회할 수 있고 와이파이가 된다 해도 인터넷 연결 상태가 정말 느리다는 걸
한국의 와이파이 속도를 느껴보고 알았어요. 그뿐 아니라 괜찮은 인터넷 연결 상태를 찾는다 해도 공용 와이파이의 내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한국은 정말 최고의 보안 기술과 인터넷 인프라가 잘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곳 저곳에서 와이파이를 맘껏 편안히 사용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영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타공인하는 바인데 한국에 가서 그 기술과 시스템, 인프라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럽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놀라웠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의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생각보다 멋진 시설들을 보던 가운데 저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건 바로 총을 든 한국의 군인들이 열을 지어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니, 이거 전쟁이 난 건가 저희는 서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거 뭐냐고 서로에게 묻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별로 관심도 없이 동행들과 이야기를 하며 웃거나 전화기를 보며 가거나 길을 건너기도 하고 착착 걸어가고 있는 저 군인들은 지금 그냥 시가행진을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요. 기름 위에 물이 떠다니는 것처럼요. 저희는 이런 이상한 광경이 뭔지 너무 궁금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시민은 놀랍게도 영어로 그 광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한국의 예비역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거라더군요. 한국의 군대는 의무복무제이고 제대한 후에도 몇 년간 군대와 비슷한 훈련들을 주기적으로 받는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간다는 것도 놀라운데 제대를 하고도 저렇게 의무적으로 모여 다시 군사훈련을 받는다는 데에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희가 한국으로 오기 전 엽소대원이 한국으로 국제특수전 합동훈련 때 참가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서울 바로 옆 지역에서도 탱크가 도로를 지나가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국군은 생각보다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대단함을 가졌다고 말했었는데 제 눈앞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영국에서는 의무복무제가 사라진 지 오래고 현재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서 군대를 가는 사람만 군의 경험을 할 수 있고 탱크가 시골 마을을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대전이나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민간인들이 힘들었던 경험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지 자국을 보호한다는 개념보단 자신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도 남자로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걸로 여기게 하고 군인들이 행군할 때 손까지 흔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봐서 존경심마저 가지게 하는 애국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군요. 사실 일부 특수부대 빼고는 한국에 비해 실전성 없는 훈련만 하는 영국군은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어 실제로 영국 특수 대테러 부대 빼고는 실제로 한국군과 맞붙어 과연 얼마나 이길 수 있을지 의심이 갈 지경이었어요. 안 그래도 저희는 대리기 예약해뒀다는 클레이 사격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풀기 겸 게임처럼 한국 프로팀과 한판 붙기로 했거든요. 영국에서 1790년에 청비둘기를 날려 사격하는 게임이 발전된 클레이 사격은 한국에서 제 아무리 프로팀이라고 해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으쓱이며 걸었답니다. 본토 사격의 진수가 무엇인지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마음으로요. 사격장에 도착한 저희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상대 프로팀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지 상대팀의 구성원을 보고 저희는 실소를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말라서 마네킹 같은 사람, 키가 작아서 총도 잘 못 들 것 같은 사람, 백발이 시작된 사람도 섞여 있었던 거지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상대팀의 팀장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백발의 남자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성질 급한 대릭은 자기가 섭외한 팀이 아닌 것 같은데 덱들은 누구냐며 목청을 또 돋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먼저 나설까도 생각했었어요. 이건 시간 낭비니 우리끼리 그냥 게임 삼아 놀다 가고 말지 저런 팀하고 무슨 시합 같은 게임을 하느냐고 그만두자고 할 판이었거든요. 그 팀장은 저희가 섭외한 팀 중에 2명이 차 사고가 나서 자기네가 급히 왔다고 하며 그 팀보다 못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원래의 프로팀은 또 얼마나 어이없을지 안 봐도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상대방 팀도 우리가 따지듯 말하니
좀 서운한 듯 그냥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료 스텔리가 그 팀장의 팔을 잡았지요. 그래도 예의하면 영국인데 이렇게 돌려보내는 건 매너가 아니라며 저희한테도 눈짓을 보내면서 한 게임 하고 가시라고 붙잡았습니다. 그 팀장은 팀원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얼굴이 벌개졌지만 팀장의 권위에 눌린 듯 금세 차분해지는 것을 보니 지휘체계와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보이는 듯 하더군요.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뚜렷하게 지휘체계라는 것은 없어서 그들의 위상이 그 순간엔 조금 돋보이긴 했어요. 저희 두 팀은 쉬운 더블 트랙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니 이런 웬걸. 1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한국팀의 접시들은 거의 모두 깨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그래도 상대를 생각해서 쉬운 게임을 하자고 한 건데 전방 45도 각도 안에서 예측 불허의 방향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오르는 접시를 거의 완벽하게 깨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 총 3라운드 중 2라운드를 잡고 저희들은 너무 느슨히 방심한 탓이라 여기고 종목을 바꾸어 제대로 다시 붙자고 말했지요. 상대팀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저희들은 스키트로 종목을 바꾸었어요. 한국 측 팀장은 팀원들에게 다시 뭐라고 지시하는 것 같더군요. 한국의 팀원들은 팀장이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행동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키트는 개머리판을 허리에 내리고 있다가 나르는 접시를 본 뒤 총을 겨눠 맞춰야 하니까. 특히 저희같이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의 순발력은 절대 따라올 수 없을 테니 저희는 제대로 복수를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 얕봤던 그 팀에게 거꾸로 어이없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자신들의 승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체력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저희가 분명 우위였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지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저희들은 바로 숙소로 이동하고 싶었지만 스텔리가 이유나 알 겸 함께 차나 한잔 하자고 저희를 설득해 결국 한국 팀원들을 데리고 사격장의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커피를 놓고 마주한 저희들은 사실 저희 소속 부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약한 부대인 척 실체를 숨기고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말을 그러면 그렇지 하며 듣는 참이라 저희는 더욱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팀 전원이 전부 군대를 다녀온 데다 UDT 해병대, 보안팀 등 각종 대단한 군 출신이란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현역은 아닌데도 저렇게 사격을 잘한다는 게 저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그 팀장은 한국은 혹시라도 전쟁이 날 우려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언제고 국가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실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말해 저희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한국인의 애국심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그 팀을 만나고 난 후 저희들은 한국군에 대해 과소평가했던 마음들을 접기 시작했어요. 한국 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한국의 예비군까지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아마추어가 저 정도면 일반 국민들 중 남자들의 어지간한 대부분이 애국심과 다져진 실력으로 한국을 잘 보존해 나갈 거라 의심하지 않게 되었지요. 저희는 실제 훈련장으로 가며 한국에 오기 전에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잔뜩 긴장된 발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한국군과 합류하여 훈련을 받으면 오히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오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부끄러운 의구심으로요.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인들의 애국심, 정말 멋지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영국 군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한국에서 정신교육을 제대로 받고 간 영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이 이제 곧 구독자 수 2,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